여기서 거의 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네, 안녕하십니까, 투수행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칭하는 영상이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이신지 시청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댓글에 제가 던지는 구종에 대해서 이제 변화구 위주로 이제 조금 던지는 그립과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하신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은 좀 영상을 이렇게 켜가지고 말을 뭐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보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낯설고 좀 어색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구종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분 중에 같이 이제 사회인 야구 하시는 또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이제 저는 어떻게 피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뭐 제구를 잘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사실 좀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와중에 갖가지 뭐 이런 그림도 넣고 막 이렇게 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동안에 제가 10년 동안 던져왔던 그런 스킬들과 또 투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세라든지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막 사진이랑 뭐 이런 것들 참조 많이 안 한 거 조금 이해를 바랍니다. 매그너스 7이라는 분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변화구 던지는 그립 및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누구나 던지는 법이 알고 있으나 그건 선수 출신이 하는 법은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던지는 노하우가 있으면 동영상 제작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뭐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겨울철이라서 구장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제가 지금 어깨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던지면서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건 조금 그렇고 그냥 간략하게 이제 제가 잡는 그립과 이 구종을 어떻게 또 언제 이렇게 던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께서는 지금 변화구 던지는 그립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모든 변화구를 통하기 위해서 또 잘 던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직구 자체를 잘 던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두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선수 출신과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그 기준에 높여서 말씀을 하시거나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회인 야구 정말 FM이 아니라 정말 사회인 야구의 밑바닥부터 정말 치열하게 쳐맞으면서 배워왔고 느꼈고 직접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선수 출신으로서 뭐 가르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선수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디까지나 같이 그냥 사회인 야구를 하는 사람들끼리 당신은 이렇게 던지는구나, 나는 이렇게 던진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던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요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거를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구 계열의 공을 얘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제 직구는 이제 포심과 이제 투심에 이제 준하는 이제 구종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더 넓게 폭넓게 가가지고 커터랑 싱커까지도 이제 속구 계열로 직구 계열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던지는 그 방법이라든지 또 던지는 메커니즘 같은 거를로 구분했을 때 포심, 투심, 그다음에 커터, 싱커까지가 저는 직구 계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들어가면 저는 이제 포심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똑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생각보다 손이 되게 작아요. 진짜 이렇게 뭉퉁해가지고 손이 작은데 진짜 작아요. 저 손이 이렇게 가까이 보면 커 보이는데 사실 손이 되게 작습니다. 작는데 그래서 이제 포심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 더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포심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공을 이제 시합구를 이제 저한테 줬을 때 이제 공을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그립을 이렇게 만져보고 포심 그립부터 이제 잡아봐요. 저는 손이 작기 때문에 포심 그립부터 잡아보고 포심 그립이 유독 안 잡히는 공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손이 작다고 했잖아요. 손이 작아가지고 공이 그날따라 조금 큰 공이 있어요. 네, 그날따라 조금 큰 공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전날에 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손가락이 이제 살이 찐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포신 그립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포신 그립을 잡으려면 밑에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잖아.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손가락이 작다 보니까 그립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던지면 여기가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잡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 직구의 구위랑 구속을 생각하면 3쿼터로 이제 3쿼터로 이제 이렇게 던지는 상태인데 이렇게 던져서 이제 릴리스 포인트 여기에서 딱 때려주는 거예요. 딱 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회전력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딱 때려줍니다. 여기서 딱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때려주는 이 직구의 릴리스 포인트를 너무 앞으로 가져오면은 여기서 힘이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옆에서 보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제 조금 팔을 더 올리면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선에서 공을 딱 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채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전을 더 높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채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채는 분인데 전 절대 채질 않아요. 근데 그냥 말은 챈다고 하는데 그냥 채는 게 아니고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때려준다고 하는 거죠. 딱 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 일부러 이렇게 훅 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전을 많이 줘야지 아주 훅 튼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딱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공이 이제 쭉 나갑니다. 이 회전력 가지고. 근데 이 직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직구가 가장 던지기 편하잖아요. 그립도 가장 잡기 편하고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이 직구의 릴리스 포인트가 정확하게 한 점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나중에 이 슬라이더라든지 뭐 커버라든지 뭐 스플리터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투심이라든지 모든 구종이 다 이 릴리스 포인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구로 이 릴리스 포인트를 내가 한 점에서 정확히 논다라는 개념이 무조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직구 자체가 제고가 안 되면 사실 변화구 제고도 다 안 돼요. 직구 제고는 안 되는데 나 변화구 제고가 잘 된다는 건 솔직히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직구 그립을 가지고 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 릴리스 포인트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릴리스 포인트를 잘 기억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변화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신 그립으로 잡고, 자, 그러면 직구 이 포신 그립이 오늘 내가 받았어. 이렇게 시합구를 받았어. 시합구를 받아가지고 내가 만져봤어. 이렇게 몇 번 공 던져볼 거 아니에요? 만져보고 이 포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공을 던져요. 그러면 던지면은 내가 손이 작기 때문에 때리는 게 좀 힘들거나 살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감하기 전에 그냥 투심으로 바꿉니다. 네, 투심이 이제 요렇게 이제 저는 투심을 요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투심을 요렇게 잡는데 이 그립을 맞대는 제 손가락에 그립을 맞대는 이 면적이 넓어져요. 당연히 면적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포심보다는 구속이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 투심과 포심의 그 구속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포심이 뭐 그냥 평소에 한 115 정도 나오면 한 투심도 한 115, 11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투심과 포심의 그 구속 차이가 저는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저는 이 포심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사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손가락이 작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있어야지 이 포심에 실어주는 힘이 전체가 다 쏠릴 텐데 이 공이 크면 클수록 구속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잡는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근데 저는 포심도 면적이 넓은 거예요. 네,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좀 커가지고 손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거의 다 잡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심하고 잡을 때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심이 너무 공이 좀 크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나마 이제 그립을 좀 잘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심을 잘 던졌을 때 포심을 이제 공략하는 포심을 어디로 던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제 저는 포심을 던질 때 모든 이제 사회인야구 하시는 또 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선수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항상 보더라인에 던지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 볼 카운트에서 불리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타자가 쉽게 공략하지 못하도록 저는 이제 포심을 던질 때 항상 이 보더라인 여기 보더라인에 던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보더라인을 보고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직구로서의 메리트가 있어요. 이 가운데에 던지려고 하다 보면 솔직히 다 쳐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 포심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던지려고 하는 그 부위는 보더라인으로 무조건
던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카운트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포심으로 하이패스트 볼을 던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이패스트 볼로 한번 던졌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하이패스트 볼로 던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타자의 눈을 하이패스트 볼로 속였으면 이거 반응을 하지 않았어. 반응을 하면은 이제 좋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하이패스트 볼과 거리가 가장 먼 포수의 오른쪽 무릎을 보고 내려 꽂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타자가 봤을 때 높이에 대해서 이제 눈의 시선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또 해야 될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투심은 자, 이렇게 그립을 잡고 던집니다. 그럼 투심을 던질 때는 어떤 생각으로 던지느냐, 이 투심 궤적 자체가 투심을 이렇게 던지면 똑같이 이제 투심 잡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사실 제가 던질 때 던지고 나서도 제 눈에 보여요. 공이 가는 그 궤적이. 포심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포심은 이제 반드시 간다라고 하면, 투심은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우타자 몸 쪽으로 조금 약간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우타자 몸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요. 자, 그럼 내가 투심을 던졌을 때 공이 이렇게 간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투심을 던졌을 때 어떤 생각으로 던지느냐면 이 보더 라인을 보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네, 투심을 던질 때는 이 보더 라인을 보고 던지면 자, 우타자 바깥쪽 보더 라인을 보고 던지면 이 공이 가운데로 몰립니다. 네, 당연히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겠죠. 이게 내 공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존,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원래 이렇게 갖고 있다면 저는 그 스트라이크 존을 제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투심을 던질 때는 우타자 바깥쪽 라인에 내가 투심을 걸칠게 던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바깥쪽 라인, 요 바깥쪽 라인보다 이쪽으로 견해서 이쪽으로 보고 던져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타자의 몸쪽을 던지고 싶다 그러면 이 몸쪽 보도 라인을 보고 던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타자에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타자 몸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도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보도 라인이 있으면 요 보도 라인을 이쪽 옮겨놔서 이렇게, 그래서 타자의 몸쪽으로 던지고 싶을 때는 포수의 밑에 정 가운데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정 가운데를 보고 던지면 정 가운데로 갔다가 쑥 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종마다 던지는 위치와 내가 던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과 던지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구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심으로는 하이패스트 볼과 그다음에 바깥쪽 이렇게 노리고, 그 다음에 투심으로는 바깥쪽에서 우타자 바깥쪽 라인으로 들어오는 공과 그다음에 타자의 몸 쪽으로 들어가는 공, 요거를 크게 생각을 하고 던집니다. 만약에 이 투심을 가지고 내가 정가운데를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더 라인을 보고 우타자 보더 라인, 바깥쪽 보더 라인을 보고 던지겠죠. 그러면 100% 가운데로 들어와요.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그냥 맞으면 생짜 맞으면 큰 거 맞는 거죠. 그래서 투심을 던질 때에는 가운데로 몰리는 공을 되게 조심해서 던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심, 포심, 그다음에 투심 던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던지는 건데, 제 영상에 보면 싱커 던지는 것도 있고 뭐 커터 던지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올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싱커와 커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기에 그냥 싱커는 어떻게 던지고 커터는 어떻게 던지냐 그러면, 저는 모든 그립은 다 모든 던지는 방법은 다 똑같이 던져요. 직구처럼, 무조건 직구처럼 뭐 틀거나 비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싱커는 요 그립에 닿습니다. 이렇게 아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싱커를 그릴 때 이쪽 한쪽만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잡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에 조금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니까 왠지 막 비틀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타자면은 이렇게 잡고 싱커를 던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싱커를 이렇게 던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아까 그 싱커 그립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이게 정확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쪽 그립만 이 엄지를 이렇게 걸치고 이 나머지 이 중지는 그냥 이렇게 가운데에다 놓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갖고 싱커 그립 던질 때 이 엄지, 이걸 엄지라고, 엄지가 이거 뭐라고 하지? 검지라고 해야 되나? 요 손가락을, 아무튼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던지면서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준다는 게 일부러 뭐 세게 가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느낌만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더 힘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네, 그러면 약간 투심처럼 가는데 좀 떨어져요, 더. 네, 이게 미세하게나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헛스윙을 유도하려고 던지는 게 아니고 땅볼을 유도하려고 던지는 거예요. 땅볼을 유도하려고. 네, 이거는 이제 좌타자의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겠죠. 우타자의 몸쪽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싱커 자체가 이제 우타자들이나 좌타자들한테 범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던지는 거, 땅볼 유도하려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투심은 이렇게 잡되 투심은 이제 떨어진다는 것보다 그냥 몸쪽으로 슉 들어간다는 개념인데 싱커는 이렇게 던지면 그립도 하나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쫙 살짝 떨어져요. 이렇게 살짝 떨어져. 그래서 우타자가 쳤을 때 몸쪽으로 들어오면서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쳐도 3땅, 뭐 쇼땅, 그다음에 파울, 자선상 파울, 뭐 3루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파울 이런 거에 이제 발생하게 되죠. 예, 이렇게. 그리고 좌타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던지면 싱커처럼 던지면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 좌타자들이 빠른 볼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싱커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뭐 투심이나 포심으로 직구 계열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싱커 계열을 던지면 공이 가다가 이제 살짝 빠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좌타자한테는 점점 공이 멀어져 달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타자한테는 헛스윙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커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선출한테 이제 그립을 잡았을 때 그 선출은 이제 커터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포심이 있잖아요. 포심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게 반대편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커터를 잡아서 이렇게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던지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내가 던질 때 사실 변화의 그 느낌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커터는 싱커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커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잡니다. 커터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 싱커가 여기면 커터는 그냥 이쪽으로 가서 던질 때 빡 때리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이제 뭐 슬라이더 그립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잡고 딱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이 약간 이렇게 흘러가면서 살짝 꺾이는 거죠. 끝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살짝. 그래서 좌타자 몸 쪽으로 넣을 때 또는 이제 우타자의 가슴, 어깨를 보고 던지면 우타자한테 몸 쪽으로 오다가 살짝 꺾여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변화구 그립을 말하기 전에 제 직구는 포심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던진다. 네. 근데 그날따라 내 공이 좀 커서 그립 잡기가 좀 버겁다. 제구가 좀 잡기 힘들다 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투심은 그립으로 그냥 이게 잡기 훨씬 편하니까요. 면적이 넓어서. 네. 그리고 싱커는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싱커를 그냥 이렇게 잡는다. 네, 이렇게. 싱커 이렇게 잡아서 그냥 던진다. 네. 던질 때 살짝 엄지의 힘을 엄지 맞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검지라고 하냐 이거? 검지겠죠? 네. 검지의 힘을 살짝 준다. 세게 말고 그냥 살짝만 준다. 그러면 알아서 쭉 가다가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이 싱커가 아까 이렇게 했으면 커터는 이렇게 잡고 던질 때 이 중지의 힘을 살짝 준다. 살짝 준다. 그러면 나만의 커터다. 이게 이제 100% FM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그게 무슨 커터 그립이냐 무슨 싱커 그립이냐 막 이렇게. 근데 이 그립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던지는 법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직구 계열은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맞는 그립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화구 그립 계열로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